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화장실에 갔는데 변기 속 물 위로 하얀 거품이 수북이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물이 세게 떨어져서 생겼겠지. 피곤해서 잠깐 그런 거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라면 어떨까요? 저는 서울에서 35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신장내과 전문의 이소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작은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투석에 이르게 된 분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초기 경고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부산에 사는 71세 이명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호 어르신은 퇴직 후 텃밭을 가꾸며 건강을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생기는 거품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몇 달 뒤 산책 도중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신장은 이미 크게 망가져 있었고 결국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명호 어르신은 거품을 무시한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후회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65세 박영수 어르신은 평생 공무원으로 지내며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침 소변에 비누 거품 같은 것이 계속 남았습니다. 검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 안심하고 넘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치솟고 얼굴이 심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이미 단백뇨가 심각하게 진행돼 있었고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 투석은 피했지만 평생 식이 조절과 약물 치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봤다면 이렇게 큰 불편을 안 겪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불편도 없어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침 첫 소변에서 거품이 오래 남는다면 절대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 거품은 콩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 단 한 분이라도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투석의 길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콩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평생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지만 지금도 잊히지 않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던 제 동료이자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쁜 수술 일정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헌신했고 늘 건강에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침 소변에 하얀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료로서 여러 번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빠서 피곤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의사였던 그조차 자기 몸의 경고를 소홀히 한 것이지요. 몇 달 뒤 그 친구는 부종과 피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말기 단계였고 곧바로 혈액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던 의사가 이제는 환자가 되어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작 내 몸은 외면했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콩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작은 거품이 바로 그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최순자 어르신은 정기검진을 꼬박꼬박 받으며 큰 걱정 없이 지내셨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을 들었지만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오르던 중 숨이 차오르고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은 이미 크게 손상돼 있었고 곧 투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최순자 어르신은 몸이 보낸 경고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빨리 병이 진행되진 않았을 텐데라며 깊은 후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조용히 병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습니다. 거품이 생기는 단순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무게를 뒤바꾸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은 절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중 단 한 분이라도 소중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건강을 지켜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거품의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보았을 때 거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내 콩팥이 건강한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10분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본 뒤 변기 속 거품이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는지 시간을 재는 것입니다. 만약 거품이 금세 사라진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변 줄기가 세게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공기가 섞여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품은 금방 사라지기에 저는 착한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소변을 본 지 10분이 지났는데도 거품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소변 속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은 거품이라고 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백뇨는 콩팥이 손상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서울의 67세 정광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호 어르신은 몇 달 동안 아침마다 거품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냥 물이 세게 나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발견됐고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정광호 어르신은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나빠지기 전에 조치를 했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후 정광호 어르신은 식습관을 고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가까스로 악화를 늦추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는 수원에 사시는 63세 김은자 어르신입니다. 김은자 어르신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10분 테스트를 알게 된 뒤 직접 실천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거품이 금방 사라져 안심했지만 며칠 뒤 거품이 10분 넘게 남아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했고 다행히 초기 단백뇨로 발견돼 식습관을 고치고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은자 어르신은 만약 그날 그냥 넘겼다면 지금쯤 투석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현재도 김은자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건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분 테스트는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깐의 관찰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착한 거품은 금세 사라지지만 죽은 거품은 오래 남습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거품이 오래 남는다면 반드시 기록하시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만이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콩팥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도 없어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타나는 순간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속도가 무섭게 빨라져 몇 년 사이에 말기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투석이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는 것이지요. 제가 만난 인천에 사시는 70세 김도영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영 어르신은 당뇨를 오래 알아 약을 복용했지만 평소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었고 이미 콩팥 기능이 4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약물 치료와 식이 조절을 시작했지만 불과 3년 만에 말기 신부전에 도달해 결국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도영 어르신은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된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대전에 사시는 66세 오정숙 어르신입니다. 오정숙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가끔 피곤한 정도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지만 본인은 특별히 불편하지 않다며 몇 달을 미루셨습니다. 결국 붓기와 피로가 심해져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치료를 서둘렀지만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고 결국 장기적인 투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오정숙 어르신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가볍게 여긴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는 순간 이미 병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콩팥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신호입니다. 한번 내리막길에 접어든 콩팥은 속도가 점점 빨라져 결국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정기적으로 꼭 검진을 받으시고 작은 이상이라도 즉시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괜찮다 하고 넘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박을 드실 때 어떤 부분까지 드시나요? 대부분은 빨간 속만 먹고 하얀 껍질 부분은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얀 부분이야말로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수박 껍질의 하얀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콩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체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완화하고 신장의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수박 껍질과 체리를 함께 갈아 아침 공복에 마시면 거품료 개선과 혈압 조절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대구의 72세 김재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어르신은 수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하셨지만 혈압이 잘 내려가지 않고 단백뇨까지 나타났습니다. 피로감이 심해 일상생활도 힘들어 하셨지요. 제가 권한 대로 수박 껍질과 체리를 함께 갈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맛도 생소하고 귀찮았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몇 달 뒤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단백뇨 수치도 크게 줄었습니다.
복용하던 혈압약의 용량까지 줄일 수 있었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전주에 사시는 64세 이순희 어르신입니다. 이순희 어르신은 신장 기능 저하로 늘 피로와 붓기에 시달렸습니다. 우연히 수박 껍질 주스에 대해 알게 되어 체리와 함께 갈아 마시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2달 정도 지나자 다리 붓기가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정기검사에서도 수치가 호전돼 주치의가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한 덕분에 진행이 늦춰지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순희 어르신은 약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음식이 이렇게 큰 힘을 줄 줄은 몰랐다며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말기에 가까운 분들은 수박과 체리에 들어있는 칼륨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콩팥을 살리는 비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있습니다. 수박 껍질과 체리 같은 자연의 선물을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콩팥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실제 진료실에서 효과가 입증된 음식과 생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콩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루에 사과 1개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는 요로 감염을 예방해 콩팥에 해로운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도와줍니다. 물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의 30을 곱한 만큼의 양을 하루 동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하루 1.8리터를 여러 번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국물과 찌개입니다. 나트륨이 과다해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여기에는 인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콩팥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셋째, 지나친 단백질 섭취입니다. 몸에 좋다고 고기나 보충제를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콩팥이 혹사당합니다. 제가 만난 서울의 73세 최영우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우 어르신은 매 끼니 국물을 꼭 드시고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혈압이 높고 거품류가 심했는데 식습관을 바꿔 국물은 절반만 먹고 싱겁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하다고 힘들어 하셨지만 2달쯤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수치도 줄었습니다. 최영우 어르신은 음식 맛을 줄였더니 오히려 건강이 돌아오는 걸 느낀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수원에 사시는 68세 윤정자 어르신입니다. 윤정자 어르신은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잠을 설치며 늘 피곤했습니다. 제가 발목 펌프 운동과 저녁 늦은 시간에 수분 섭취를 줄이도록 알려드렸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습관을 고친 결과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윤정자 어르신은 생활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다시 아침이 상쾌해졌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음식과 생활 습관은 콩팥 건강의 기초입니다. 나쁜 습관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이 결국 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과와 크랜베리, 물 섭취, 싱거운 식사와 가벼운 운동 같은 작은 실천이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약에 의존하기 전에 생활 속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콩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아닙니다. 심장과 뇌혈관과도 연결돼 있어 몸 전체의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실제로 신부전 환자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콩팥 자체가 아니라 심장마비와 뇌졸중 같은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콩팥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투석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약이나 시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를 자주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태의 환자분이라도 어떤 분은 병이 빨리 진행되고 어떤 분은 안정적으로 지내십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분들은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았고 회복 속도도 달랐습니다. 전남에 사시는 74세 이영철 어르신은 투석을 시작하며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인생이 끝났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곁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함께 산책을 하며 기쁨을 나누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아이들과 웃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자 혈압과 혈당도 점차 안정되었고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영철 어르신은 마음을 고치니 몸도 따라 변하더라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충남에 사시는 67세 박정희 어르신은 초기 단백뇨 진단을 받고 큰 충격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날이 불안해 늘 초조했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감사일기였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하루에 한 줄만 적었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비가 오지 않아 빨래가 잘 말라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했지요. 몇 주가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고 잠도 깊어졌습니다. 검사 수치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박정희 어르신은 감사하는 마음이 약보다 더 큰 힘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불안과 분노는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감사와 긍정은 면역력을 높이고 회복력을 끌어올립니다. 약이 몸을 고친다면 마음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콩팥을 살리는 마지막 비밀은 매일의 식습관과 함께 마음가짐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